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디지털 뉴스룸의 이윤석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5시 57분 바로 이곳에서 서울 메트로의 외주업체 직원이었던 19살 김모군이 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엔 시민들의 추모 글귀가 가득한데요. 여기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19살 청년이 왜 죽어야 합니까? 인건비 아끼려다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이 아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죽음입니다. 라는 가슴 아픈 추모 글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빵과 음료수 그리고 밥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갖다 놓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추모객이 갖다 놓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뭔가 하면 이 김모군이 사고 당시 가방에 갖고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여기 보면 컵라면과 숟가락 보이시죠? 이 김군은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이렇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을 했었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해왔던 겁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번 구의역 사고와 똑같은 사고가 이미 2015년 8월, 2013년 1월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은 2인 1조가 아닌 작업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열차에 치여 숨졌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사고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인지 이곳 구의역에서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하기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진입니다. 먼저 저희가 처장님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서울 메트로에서 이 안전사고 관련한 세미나가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들까지 경영규인이 비용 절감이지 그럴싸한 말이지만 사실 공공 서비스에 경영률이나 비용 절감이나 규제 하나 같은 걸 이야기 드리면 분명히 안전관련 예산과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러게 되면 그것을 일하는 요금과 수익실이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서울 메트로만 해도 2008년도부터인가 정비를 외주화시켰어요. 그리고 2인 1조로 이렇게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최저가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정비 자체를 외주화 준 다음에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업체에서는 최저가로 일단 사업을 따는 다음에 2명이 다녀야 되는데 1명만 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런 구조로 갔는데 그걸 서울 메트로나 서울시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토론회에서도 제발 경영 효율이니 비용 절감이 다 좋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 2인 1조가 아니라 3인 1조라도 다니게 해야 된다. 사고 안 나게.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또 이렇게 세 번째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하고 저희 역시 더 세게 더 집요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막 밀려들고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게 맞았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상 혼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최근 그 4년간 3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망사고가. 예. 당장 대비하면 5호선에서 8호선은 직접 정규직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하나도 나지 않았잖아요. 1, 4호선에서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외주 준 다음에 업체에서는 서울 메트로는 비용 절감했다고 치고 당연히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면 외주 업체는
최저가로 입찰하고 당첨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거기에 맞추다 보면 2인씩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음성 PSD만 아마 서울 메트로의 100개 가까운 역을 인원 16명인가 14명으로 100개 가까운 역을 커버하는 걸 나왔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니까 100개역을 14명이에요. 24시간 거의 새벽 시간대, 심야 시간대 전체 안 다니는데 하루에 이 스크린도 고장 신고만 하루에 30건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낮에 14명, 낮에 8명, 밤에 저녁 6명이 연락이 오자마자 달려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 가방 안에도 컵라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고친 다음에 찹쌀이 다른 역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외주에 맡긴 거, 그다음 외주에 맡겨놓은 다음에 최저가 입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는 업체는 당연히 비용을 줄이려고 인정사정 없이 2인이 다녀야 되는 거고 1인이 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약간의 범죄적인 게 밝혀진 게 2인 1조로 다녔다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 메트로가 몰랐겠냐는 거죠. CCTV 다 있고 관제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2명이 와야 되는데 혼자 사고 있네. 바로 지적하고 중단시키고, 아니면 2명이 왔어야 되는데 혼자 왔으니까 우리라도 봐주겠다. 열심히 해라. 전체 저기 기차 들어오네, 멈추세요. 누가 이렇게라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공부하고 여기라고 비교하고 이런 단계들이 처음에 다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트로를 발판도하면서 의식시 노동특별시, 노동을 존중하는 정신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외주제작, 아니 이런 외주의 비용 최소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실화 막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규직화하는 게 제일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을 잠깐 보시면은 하나라로 정의를 좀 도와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열차 들어오는 거 보셨겠지만 열차 진행 방향이 이쪽 방면이기 때문에 이 작업 풀린 곳에서는 열차를 발견해도 피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실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인이 와서 한 명이 작업에 열중하더라도 한 명이 저쪽을 치니까 영무원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저쪽에서 들어온다, 소리가 들린다, 중단이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관제실에서 방송이라도 기차 진입합니다, 작업 중단해서 안내라도 해줬거나. 근데 아마 영무원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비용 절감한다는 이유로 역의 상점 인원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티켓팅도 해야 되고, 각종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또 규정승차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아마 영무원들도 비용 절감한다고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한 명 와서, 확실히 누가 한 명이라도 와서 2인 1조인데 혼자 하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나중에 업체 우리가 하게 할 테니까 서울 메트로에서 일단 오늘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봐주겠다고 해줘야 되는데, 아마 영무원들도 그 인원이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관의 인원이 실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무의로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비용의 논리, 비용의 논리로 또다시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다. 사실 여기 대한민국도 시작돼서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왔으시고 분명화된 공간의 상징이잖아요. 전체를 한 것이. 또 다 시스템도 있고 과학화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고치다가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라도 저기 열차 들어오네 멈추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관제실에서라도 규정대로 2명이라도 누구라도 와서 해줬으면 너무 애통합니다. 그 어머님의 성실하게 아이한테 성실하게 일해라고 가르친 게 너무 회된다는 어머님의 그 절규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고 있고, 왜 우리도 신집부터 외주화나 비용 절감, 특히 계속 안전 관련 예산, 정비 관련 예산, 정비 관련 주기, 정비 관련 인원을 줄이고 있는 걸 다
다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문제제기를 넘어서 제가 더 강하게 액션을 해서 그걸 시정했어야 된다는 저희도 그런 후회가 계속 밀려올 정도로 너무 죄송하고 참았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오디오가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전철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피해자 어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 어머니 기자회견문 전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딱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안타까웠죠. 저 전문이 지금 포탈에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댓글만 수천 개가 넘게 달려있고 저도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짬을 내서 천천히 읽어봤는데 우리 시대 어머니 아버님들의 마음이 너무 잘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젊은이도 사실은 집안이 걱정돼갖고 대학을 안 가고 특성하고 가서 고3 졸업하자마자 물론 고3 때 실습도 받았고 바로 여기에 시간이 7개월이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보냈다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거에서 우리 모두 사실 대학을 안 가고 여기서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어야 했고 최소한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가족들 위해서 우리의 꿈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허망하게 죽지는 않고져야죠. 이미 OECD에서 산재 사망률 1, 2국가라는 경고나 지적을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오히려 안전관리 예산이나 전기관리 예산 줄이고 외주하고 2명이 가니까 1명이 가니까 이 승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이 승무하는 거하고 혼자 승무하는 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5, 6, 7, 8호선은 또 정비는 정규직이 하는데 승무는 또 혼자 하시다 보니까 그 끝없는 어둠 속을 혼자서 운전하다 보니까 공황장애나 그래서 자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도 겪었고 가습기 참사도 겪었는데 최소한 일하는 사람들이 죽진 않게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지는 않는 사회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안전 하나만큼은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양보가 없다. 무조건 가장 안전한 시스템으로 아예 사회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땅을 치고 훈련하면서 시민단체들도 그런 문제에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이 그러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작업에 열중하다가 뒤늦게 일이라고 했어도 이번에도 우리가 아주 참혹하게 시신이 아주 참혹한 상태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시신이 참혹한 상태를 참아 있을 수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도둑이나 관계실에서 이렇게 함께 봐주면 최소한 한 명이 저쪽에 스크린 도어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나가서 위험 불가리 마스크라고 연구돼서 분명히 많은 가능성이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한 100m 정도에서 보이거든요. 오케이, 잡고 온다, 멈추세요. 무경기가 아니면 수시로나 아니면 무경기 뒤에 무경기 하나 뽑고 자, 차 들어옵니다. 100m쯤이에요. 저기서라도 해줬거나 반대실에 해줬거나 어디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이 없어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최저가 입찰에 외주에 맡겨놓고. 소장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상당 대표들이 다 이곳에 왔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해결될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화도 내고 오히려 댓글에 보면 욕도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분노가 심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처음에 메트로에서 마치 이 노동자의 잘못인 것처럼 혼자 온 게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썼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글 중에 상당수도 억울함 풀어달라는 거예요. 혼자 보내놓고 혼자 오는 거 용인해놓고 혼자 온 게 잘못이다라고 그 청년한테 그 죽음의 잘못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2인 1조로 왔다고 거짓말 친 것 같다는 허위로 보고 있다는 의혹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시장님까지 왔는데 더 이상 메트로가 내놓은 자회사도 대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로 전환하면 뭐합니까? 거기서도 비용 절감의 논리로 혼자 다니게 해버리면 100개 되는 역을 14명이 주야 다 해봐야 14명이 하루 종일 다니게 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뽑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루에 사고가 발생하는 게 몇 건이면 인력이 어느 정도이면 2인 1조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실천한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버틸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시뮬레이션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정비 인력은 직업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정치권이나 시에서도 시뮬레이션에서 충분히 인력이 보강이 됐는지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노동자하고 다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이 정비 인력뿐만 아니라 승무 인력이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지하철에서 이 사고가 처음에 있었지만 최근에 철도에서 자꾸 철도 사고 나서 사망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승무원이 혼자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무 역시 혼자 다니게 하는 게 맞는지 2인 1승무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그 많은 철도원들의 이야기를 지하철에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혼자 운행하면 정신이 깜빡깜빡 없어지고 공황장애 발생한다고 그러고 오프라인에서도 아무리 경치 좋은 데를 많이 다녀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장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발 운행 인력하고 정비 인력만큼은 정말 안전하게 그래서 정치권하고 강원시장도 이번만큼은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은 대책 내놔가지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전철 지하철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말 나오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똑같은 사고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매번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왜 매번 대책은 나오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지 앞선 사고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의역에서 JTBC 이윤석입니다.